반갑습니다. 저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를 쓴 강용봉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 제2장 패자 재환공 20일 한원전쟁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살펴볼 열팩열국지의 글을 쓰기 위하여 사기, 춘추좌전, 국어 등의 문헌을 인용했는데요. 그 상세 내역은 자막으로 나가는 바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원전 647년 진나라는 진해공이 즉위한 후 매년 흉년이 들어 타국의 식량을 차입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진해공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점이나 인적인 점 등 여러 면에서 진나라에서 곡식을 차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으나 진나라의 하서 다섯성을 죽이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서 주저하였습니다. 이에 극예가 나서서 약속 이행을 지체할 뿐이지 결코 어긴 것은 아니다. 진나라에 곡식을 구워달라고 하자 구워주면 좋고 구워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을 주기로 한 약속을 어길 명분이 생긴다. 손해볼 것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진해공도 그 말이 옳다 여기고 대부 경정을 진나라로 보내어 곡식을 구워오게 하였습니다. 진목공이 곡식을 구워달라는 진나라 요청에 대하여 의견을 묻자 비표는 진나라의 흉년은 하늘이 내린 재앙이다. 진해공이 얼마나 신의가 없었으면 하늘이 이를 징계할까. 하늘이 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기회에 진을 치자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숙, 백리의 공손지 등 대다수 신하들은 이웃의 천재를 돕는 것은 당연지사다. 비록 진나라가 배은망덕하지만 우리가 도울 힘이 있을 때 또 도우면 진나라가 아니면 하늘이라도 그 공에 보답할 것이다. 진해공이가 그렇다 치더라도 진나라 백성들이 어찌 우리의 덕과 은혜를 잊겠는가 라며 진나라의 곡식을 구워주자고 하였습니다. 진목공도 진해공은 밉지만 백성이 무슨 죄냐 라며 곡식을 구워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같은 해 겨울에 수만석의 곡식이 진나라 도읍인 옹주성에서 윗수로 옮겨졌다가 배편으로 진나라 도읍인 강성까지 수송되었는데 이 수송 관경이 장관이어서 곡식을 실은 배를 띄웠다는 뜻으로 범주지역이라고 하였습니다. 기원전 646년 이번에는 진나라는 큰 흉년, 반대로 진나라는 큰 풍년이었습니다. 진목공은 작년에 진을 도와준 것이 천만다행이라 여기며 당연히 진이 곡식을 구워줄 것이라 믿고 곡식을 구우기 위하여 같은 해 겨울에 영지를 진나라로 보냈습니다. 진나라가 곡식을 구워달라고 하자 진해공도 당연히 하서지방에서 난 곡식을 진나라에 보내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때 극예가 나서서 작년에 진이 곡식을 준 작은 은혜 때문에 진에 곡식을 준다면 주공을 군위에 올린 더 큰 진의 은혜는 왜 갚지 않느냐 라며 곡식을 진에 보내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러자 경정이 나서서 작년에 진목공은 두말 없이 우리에게 곡식을 주었다. 신의도 지키지 못하고 은혜도 잊는다면 그 누가 우리의 재앙에 대하여 또다시 도우려고 하겠는가 라며 곡식을 보내야 한다고 하자 이번에는 여의정이 나서서 진이 작년에 우리에게 곡식을 보낸 것은 우리에게서 하서 다섯성을 받기 위해서였다. 진은 곡식을 못 받으면 우리를 원망할 것이다. 그러나 땅은 주지 않은 채 곡식만 보내도 역시 원망할 것이다. 이러나 저러나 진은 우리를 원망할 것인데 굳이 곡식을 주고서 원망을 들을 필요가 있는가 라며 역시 진의 곡식을 보내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다시 경쟁이 나서서 은혜를 잊는 것은 사귐을 멀리하는 것이고 남의 불행을 즐기는 것은 어질지 못하며 자기 재물을 과도하게 아끼는 것은 상스럽지 못하고 이웃을 노하게 하는 것은 의롭지 못하다. 신인 상의의 덕을 잃고 무엇으로 나라를 지키고 다스릴 것인가 라며 곡식을 보내자고 하자 이번에는 객사가 나서서 진의 곡식을 구워주는 것은 원하는 줄이지 못하면서 적에게 힘만 보태주는 꼴이다. 하늘이 작년에 우리에게 흉년을 내린 것은 우리를 진에 복속시키려는 것이었는데 진이 천명을 모르고 우리를 복속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곡식을 주었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진을 복속하지 못하면 우리도 하늘의 뜻을 읽지 못했다는 조롱을 받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양나라와 같이 진을 쳐서 멸하고 그 땅을 반씩 나누어 갖자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경쟁이 나서서 주공의 배은망덕하고 무의무신한 태도는 가까운 이도 멀리하는 결과를 낳을 것인데 하물며 원한이 있는 자는 어떻겠느냐라며 진에 곡식을 보내야 한다고 극력 주장했으나 진해공은 경쟁의 말을 묵살하고 진나라에 곡식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심지어 극의 등은 영지에게 진나라가 우리의 곡식이 탐이 나면 무력으로 가져가라 라며 망언하고 조롱하였습니다. 태사 과거는 진해공 등의 처사를 보고는 올 8월에 사록산이 무너졌으니 장차 우리에게 큰 불행이 닥치리라 라며 탄식하였습니다. 영지로부터 진나라 신하들의 망언을 보고받은 진나라의 신하들은 격분하였습니다. 백리해가 나서서 진이 곡식은 주지 못할 망정 도리어 우리를 친다고 하니 공격을 받기 전에 먼저 치는 것이 상책이다라며 진나라를 치자고 진언하자 진목공은 진을 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진목공은 근숙과 세자애응은 나라를 지키게 하고 맹명은 변경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목공은 백리해와 함께 중군이 되고 서글술과 백을병은 진목공의 거가를 호위하게 했으며 공손진은 우군대장으로 지읍은 자군대장으로 삼아 병거 400성을 이끌고 기원전 645년 가을에 진나라로 쳐들어갔습니다. 한편 진나라의 침입 소식에 대하여 진해공은 객사와 함께 중군이 되고 도안이를 선봉으로 극보양, 가복도, 경정, 아석 등을 좌우로 삼아 병거 600성을 이끌고 출정하였습니다. 진해공이 탄 말 소사는 지난날 정나라로부터 받은 것으로 영리하고 윤기가 흐르며 걸음도 빨라 진해공이 매우 아꼈습니다. 이를 본 경정이 나서서 전쟁은 대사다. 자국태생의 말이어야 길이나 타는 사람의 마음을 잘 안다. 그래서 싸움에 용맹을 떨칠 수 있고 위기 때 주인을 보호할 수 있다 라며 말을 자국태생의 말로 바꿔 타기를 간했으나 진해공은 늘 타던 말이라며 짜증을 내며 경정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진군은 삼전삼성 하동을 건너 거칠 것 없이 내달아 한운떨에 주둔했고 진군도 한운 부근에 영체를 세웠습니다. 진해공은 한간에게 적진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한간은 적진을 보고 와서 진해공에게 진군의 수요는 우리보다 적으나 사기와 전의는 우리보다 2배 이상이다. 진나라 입장에서 보면 주공이 양나라로 피신할 때나 군위에 오를 때나 우리나라가 흉년이었을 때 도와주었는데 한결같이 배신당했으니 그 울분이 어떻겠는가. 그것이 사기와 전의로 나타난 것 같다 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진해공은 한간의 보고에 화를 내며 한간에게 진군 영체 앞에 가서 진목공이 물러가면 추격하지는 않을 것이나 싸우겠다면 몰살하겠다라고 외치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한간이 진영 앞에서 진해공의 지시대로 외치자 진목공은 공손지를 내보내 지난날 이호가 귀국을 원하기에 그를 진의 군위에 세워주었고 곡식을 원하기에 곡식을 구워주었다. 그런데 이제는 싸움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싸워주마. 누가 원하는 바인데 어찌 못 들어주랴 라고 맞받아치게 하였습니다. 이에 한간은 유구무원 진에 포로만 되기만 해도 다행이겠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기원전 645년 9월 양군은 접전하였습니다. 도안이가 혼절창을 휘두르며 진군의 정면을 돌파하여 닥치는 대로 진군을 찌르며 종횡무진 적진을 뒤 흔들었습니다. 이에 백을병이 도안이에게 달려들어 오심이합을 싸웠으나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둘은 타고 있던 수레에서 내리고 갖고 있던 무기마저 버리며 남의 도움을 차단한 채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백을병이 도안이의 목을 틀어안고 진군 영체로 끌고 가자 양유미와 한간은 진군 좌측으로 진해공도 진군 우측으로 진나라 중군도 진군 정면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진목공은 진군의 공세에 군대를 나누어 대적하게 하였습니다. 난전 속에서 공손진은 진해공을 만나 그를 호위하는 가복도를 가볍게 제압하고 창을 비켜들고 병력같이 소리치며 진해공이 탄 수레로 달려들었습니다. 그 소리에 진해공 수레를 몰던 객사는 수레 속에 고개를 쳐박았고 전쟁 경험이 없는 소사는 매우 놀라며 미친듯이 날뛰다가 용문산 진흙 구덩이 속에 쓰러졌습니다. 진해공은 위기음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병거를 타고 지나가던 경정을 보고는 그에게 도움을 청하자 경정은 가는도 듣지 않고 화를 자초하고서 어찌 빠져나오려고 하느냐라고 하고는 지나쳐버렸습니다. 한편 한간은 진군 속에서 진목공을 만났습니다. 그는 아석, 양유미와 같이 서글수를 제압하고 진군을 이끌고 진목공을 압박하였습니다. 진목공은 주변의 장수들이 진해공을 잡으려고 그쪽으로 쏠린 것을 인지하고 자신이 생포될 위기임을 직감, 하늘도 무심하다며 탄식하였습니다. 그때 손에는 큰 칼을 들고 허리에는 화살을 찬 정체불명의 용사들이 나타나 닥치는 대로 진군을 도륙, 한강과 양유미는 진목공을 생포하려는 순간에 난데없이 나타난 용사들과 싸웠습니다. 이때 경정이 나타나 진해공의 위급함을 알리자 진장들은 크게 놀라며 용사들과의 싸움을 포기하고 진해공을 구하러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이미 진해공, 가복도, 객사, 극보양 등은 진군에게 잡혀 어디론가 끌려간 후였습니다. 진목공을 생포할 순간도 놓치고 또 진해공마저 구하지 못하자 한간은 진목공을 생포했더라면 포로가 된 주공과 맞바꿀 수 있었을 텐데 경정 때문에 기회를 놓쳤다라며 탄식했고 양유미 등은 진해공이 생포된 것을 슬퍼하다가 진군에 투항하였습니다. 진의 군신은 한 곳에 감금되었습니다. 한편 정체불명의 용사들이 진목공과 서글수를 구출해 주어 진군은 사기충천하였습니다. 진군은 성세를 몰아 진군을 대파, 용문산 부근에는 진군의 시체가 널렸고 진나라 병거 600성 중 겨우 100여성만 탈출하였습니다. 경정도 진군의 포위를 간신히 뚫고 진나라로 달아나다가 땅바닥에 쓰러진 아석을 구출하여 함께 생還하였습니다. 진목공은 영제에서 정체불명의 용사들의 절을 받았는데 그들은 지난날 진목공이 양산에서 사냥할 때 진목공의 애마들을 몰래 잡아먹은 도둑떼였습니다. 그때 진목공은 그들이 배가 고파서 말을 잡아먹었음을 보고받고 어찌 말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야 있겠느냐며 처벌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말고기를 먹은 후에는 좋은 술을 마시지 않으면 탈이 난다며 오히려 그들에게 술독까지 내어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때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진과 진이 싸운다는 소식을 듣고 300여 명으로 출전하여 공을 세웠던 것입니다. 진목공은 전쟁 수습자 백을병을 찾다가 도안이의 손을 잡고 쓰러져 있는 백을병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도안이는 죽이게 하고 부상당한 백을병은 먼저 진나라로 후송하게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진해공 등 진군 포로들을 끌고 개선하였습니다. 이때 객사, 한간, 양유미, 가복도, 극보양, 곽은, 극글 등 진장들은 머리를 풀어헤친 채 진해공 뒤를 따라가며 진목공에게 진해공을 풀어달라고 애걸 하였습니다. 진군이 옹주성에 당도할 무렵 진목공이 진해공을 죽여 제사 지낼 때 제물로 쓰겠다고 하자 공자지입은 진해공은 죽여야 한다. 그를 밖으로 추방하면 제후들과 협잡할 것이고 진에 돌려보내면 우리에게 해를 끼칠 것이니 죽이는 것이 상책이다. 그런 후 중의를 세 군주로 세운다면 강대한 진에 승리하는 것이니 위문을 드러내는 것이요 홍군을 없애고 명군을 세우는 것이니 인의를 드러내는 것이요 진의 후환을 없애는 것이니 명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며 찬성하였습니다. 이에 공손지가 나서서 진해공을 죽여서는 안된다. 진해공을 죽여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를 죽이면 진은 군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합심하여 진나라에 보복하려고 할 것이다. 게다가 제후들로부터 군주를 죽였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 저번처럼 중의는 우리의 요구에 불응할 것이다. 설사 응한다고 해도 그가 자기 동생을 죽인 진을 원수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불가능한 일을 해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이는 제후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전쟁에서 이기고도 제후들의 웃음거리가 된다면 이는 위문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동생을 죽이고서 그의 형으로 하여금 진의 은혜에 보답하게 하고 동생을 잊게 하는 것도 인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중의가 진을 원수로 여긴다면 또 한 번 은혜를 베풀고도 도리어 원한을 사는 것이니 명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며 반대하자 진목공은 공손제의 말이 옳다고 여기고 진해공을 살려두기로 하였습니다.
이어 진목공이 진해공을 추방하는 것, 감금해 두는 것, 포기시키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진에 이로울지 묻자 공손진은 감금해봤자 진에 아무 이득이 없고 또 타국으로 추방하면 반드시 포기하려고 가전짓을 다할 것이다. 그러니 도로 군위에 올리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진목공이 그러면 진나라에 승리한 의미도 없고 또한 전리품도 없지 않냐고 하자 공손진은 포기의 조건으로 하서다서성을 내놓을 것과 진해공의 아들 세자을을 인질로 보낼 것을 요구하여 진을 대대로 진에 묶어두자라고 진은 진목공은 공손지의 개척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진목공은 진해공 등을 영대산 이궁에 수감하고 1,000명의 군사로 지키게 하였습니다. 진목공이 도성으로 출발하려고 할 때 도성에서 상복을 입은 내시들이 몰려와 목희의 말을 전했는데 목희는 시가와 진정이 싸우다가 진정동생 진해공이 사로잡혔으니 내 어찌 살기를 바랄까. 부디 나를 봐서라도 진해공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진목공이 내시들에게 목희의 동정을 묻자 내시들은 목희는 진해공이 생포된 소식을 들은 후 후원 숭대 위에다 초막을 짓고는 상복을 입고 세자 앵, 아들 홍, 딸 감백과 함께 그곳에 머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희는 숭대 아래에 장작을 쌓아 놓았는데 진해공이 죽게 되면 그곳에 불을 붙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내시들이 전하였습니다. 진목공은 내시들의 말을 전해 듣고는 간담이 서늘하였습니다. 자칫 진해공을 죽였더라면 처자를 화마에 잃을 뻔했다고 느낀 거였죠. 진목공은 공손지의 충원이 자신의 처자를 살렸다고 안도하며 내시들에게 진해공을 포기시킬 것임을 밝히며 속히 목희에게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목희는 진목공의 말을 전해 듣고는 숭대 위에서 내려와 내공으로 돌아갔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진해공은 진목공을 거듭 배신하고 또 부인의 청도 무시하는데 부인은 어찌 그렇듯 상심하는가 라고 묻자 목희는 비록 원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찌 부모 형제의 정을 잊을 수 있으며 비록 분노할지라도 어찌 예의를 잊을 수 있겠냐라고 답하였습니다. 공손진은 진목공의 명을 받아 영대산에 가서 진해공에게 군부인의 호의로 포기시킨다. 하서다서성과 세자을을 진나라에 바치면 언제든지 귀국을 허용하겠다라는 진목공의 명령을 전달하였습니다. 진해공은 기뻐하며 그거를 본국으로 보내어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걸은 진나라에 가서 여의생에게 진해공의 석방 조건과 그의 지지사항을 보고한 후 조당 앞에 모인 백성들에게 진해공의 뜻을 전했는데 그 내용은 나는 한나라의 군주로서 포로가 되었으니 사직을 욕되게 한 죄인이다. 장차 진나라가 나를 석방한다고 하나 이 부끄러움을 안고서 어찌 다시 군위에 오르리요. 나를 대신하여 세자을을 군위에 세워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어 여의생은 진해공을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많은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걸이 진해공의 뜻이라고 밝힌 진해공의 양의의 뜻이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준 것은 실제로 진해공의 뜻이 아니라 여의생의 임기응변이었습니다. 여의생은 진해공이 포기하더라도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은 두고두고 그 이움을 깎아먹을 약점이 될 것이고 그의 부덕, 무신, 공신냉대 행위는 더욱더 부각될 것인데 과연 대부들이나 백성들이 그를 잘 따를지 걱정이었습니다. 특히 진나라에서 정변이 일어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정나라의 중위를 생각하면 진해공의 포기를 간단하게 생각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여의생은 진해공의 양의서를 흘려 첫째, 진해공의 겸양의 덕, 우국충정을 선양하여 동정여론을 형성하고 둘째, 실제로 있을지 모를 반진해공, 즉 중위지지 세력의 준동을 유도하여 더 크기 전에 그 싹을 자르려는 의도를 내포하여 그걸에게 그렇게 연설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다 백성들에게 땅까지 나눠줌으로써 진해공의 덕과 은혜를 강조하려고 했는데 여의생의 의도대로 백성들은 진해공의 양의 선언에 그를 동정하여 울었고 땅까지 나눠준다고 하자 백성들은 기뻐하며 그의 보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습니다. 여의생은 이렇게 진나라 민심을 다져 놓은 후에 진나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진목공에게 하서 5성의 지도와 곡식 비축량과 호구를 기록한 땅 문서를 바치며 세자은은 국내가 어지러워 데려올 수가 없었고 진해공이 진나라에 도착하는 즉시 진나라로 보내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진목공은 땅 문서를 받고 기뻐하며 그곳에 관청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어 진목공은 진해공을 공관으로 초대하여 국빈의 예로 융숭이 대접한 후 공손지로 하여금 국경까지 전송하게 했는데 또 기근이 든 진나라를 위하여 양식까지 보내주었습니다. 진해공은 기원전 645년 9월에 수감되어 그해 11월에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진해공은 강성 부근에 이르러 자기를 마중 나온 세자, 호돌, 거기에 경정, 아석, 사마설, 피 등을 둘러보다가 경정을 자기 수레 앞으로 부르고는 뻔뻔스럽게 짝이 없다며 질타하였습니다. 그러자 경정은 주공이 즉위한 후에 진목공에게 약속한 대로 진에 땅을 주었더라면, 또 곡식을 받은 만큼 진에 곡식을 보냈더라면, 또 진군과 싸울 때 화평을 청했더라면, 진군과 싸울 때 좋은 장수를 썼더라면 어찌 우리가 패했을 것이며 주공이 생포되는 굴욕을 당했겠는가. 불행과 곤욕의 씨를 뿌린 이가 누구인데 그 잘못을 아직도 모르고 그 누구를 원망하는가. 나는 주공이 신의와 인의를 저버리는 악수를 놓을 때마다 신하의 직분에 따라 목숨을 걸고 직언하였다. 그런 내가 무엇 때문에 주공의 환영대열에 설 수 없는지 모를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경정은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나에게 3가지 죄가 있다. 나의 직언이 주공을 움직이게 하지 못했으니 이는 나의 정성이 부족한 탓이요, 전쟁에서 패했으니 이는 나의 무용이 부족한 탓이요,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이 주공을 구할 기회를 놓치게 했으니 이는 나의 지혜가 부족한 탓이다. 이런 억울한 죄라면 형벌을 기꺼이 받겠다. 내가 도주하지 않고 주공을 기다린 것은 신하에게 패전의 죄를 물을 기회를 주공에게 만들어주고자 하는 마음뿐이었다 라고 하자 진해공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때 양유미가 나서서 경정에게 너는 진흙 속에 빠진 주공을 구하지 않고 외면한 죄, 진목공을 막 사로잡으려고 할 때 끼어들어 큰일을 잡치게 한 죄, 퇴각 명령도 없는데 퇴각한 죄를 지었다. 다른 장수들은 생포되어 고생하는데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상처도 없이 도주하고서 어찌 살기를 바라느냐 라며 호통쳤습니다. 다시 경정이 나서서 사람들을 둘러보며 내가 비굴하나마 살려고만 했다면 타국으로 망명할 시간이 없었겠느냐, 비용과 자금이 없었겠느냐, 길을 몰랐겠느냐. 그런데도 신하의 직분과 충의 때문에 뻔히 죽을 줄 알면서 달아나지 않고 주공을 기다린 나에게 그 누가 싸우지도 않았고 상하지도 않았다고 비난하는가. 전쟁에서 못 이겼으면 나와 같이 똑같은 죄인이거늘 주공을 따라 포로가 된 것이 무엇이 자랑이라고 그것만이 충심이라고 때를 쓰는가 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또 가복도와 아석도 나서서 경정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충신이다. 그가 살려고만 했다면 어찌 주공을 기다렸겠느냐. 대부들과 나라 안의 민심도 수습해야 하니 경정을 살려 나라에 충성하게 하라 라며 경정을 용서해 줄 것을 간했으나 진해공은 이를 듣지 않고 경정을 참아했습니다. 양유미가 경정을 미워한 것은 진목공을 생포하여 큰 공을 세울 순간에 경정이 방해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석은 경정의 시신을 수습하여 산기슭에 묻었습니다. 아석은 진해공이 생환한다는 소식을 듣고 경정에게 진해공이 돌아오면 반드시 처벌할 것이니 타국으로 속히 달아나라고 했으나 경정은 이후야 어떻든 군주가 굴욕을 당했는데 내 어찌 죄가 없다고 하리요. 내가 주공을 위하여 진에 가서 전사해도 죄를 면하기 어려운데 주공이 돌아온다고 하니 내 어찌 형벌을 피하려고 달아나랴. 벼슬아치가 죄를 지으면 결코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내 죽어 본을 보이리라 라며 달아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해공은 공궁에 당도하자마자 세자의를 인질로 진나라에 보냈습니다. 이때 세자의 쌍둥이 여동생 첩도 진나라 관가의 시녀가 되어 오빠를 따라갔습니다. 지난날 진해공 즉 이호가 양나라에 있을 때 이호의 아내 양령이 임신한 지 10달이 지난데도 해산하지 못하자 그녀의 아버지 양백은 전복과 초보에게 점을 치게 하였습니다.
이에 초보는 양령은 남매 쌍둥이를 낳을 것인데 아들은 남의 신하가 되고 딸은 첩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과연 그 예언대로 양령이 남매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러자 양백등은 이름으로 아이들의 불운한 운명을 상쇄하려는 뜻에서 아들을 말을 기르는 자를 뜻하는 딸을 첩이라 하였습니다. 이 쌍둥이 남매는 이름과 같이 불운한 운명의 길에 나선 셈입니다. 한원전쟁에서 진군에 생포되려는 순간에 진목공이 구출된 계기와 관련하여 동줄국지 제30회에서는 진목공이 한강과 양유묘의 진군에게 포위되어 생포될 순간 지난날 진목공의 말들을 도적질한 도적대들이 나타나 진군을 들이친 데다 경정이 한간등에게 진해공을 구하라고 외치는 바람에 진군이 진해공을 구하려고 진목공을 버려두고 떠나 진목공이 구출되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진봉기와 설원, 복원에서도 진목공이 진군에게 포위되어 위기에 처했을 때 지난날 진목공의 말들을 도적질한 도적대들이 나타나 포위를 풀어줬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좌전 노이공 15년조에서는 말 도적대에 대한 기사 없이 한간등이 진목공을 생포하려는 순간 경정이 한간등에게 진해공을 구하라고 외치는 바람에 진군이 진목공을 생포할 기회를 놓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원전쟁에서 진해공이 석방된 계기와 관련하여 동절국지 제30회에서는 진해공의 석방을 촉구하기 위하여 목기가 숭대 위에서 시위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좌전 노이공 15년조에서도 목기가 진해공의 석방을 위하여 대위에서 시위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진봉기와 진세가에서는 목기가 상복을 입고 맨발로 달려와 울면서 진목공에게 진해공의 석방을 애원하는 등 진해공의 석방을 위한 목기의 활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해공의 석방을 위한 목기의 활약 외에도 진봉기에서는 주양왕이 진목공에게 진해공의 사면을 요청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좌전 노이공 15년조에서는 진나라 대부들이 머리를 풀고 노숙하며 개선하는 진군을 따라가면서 진해공을 풀어달라고 졸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패결국지의 이번 회차 팩트체크에서는 진나라가 진나라에서 곡식을 꾼 시기, 목기와 이호의 가족관계, 진목공이 구출된 계기, 진해공이 생포된 시기, 진해공이 석방된 계기, 세자어가 진나라에 본모로 간 시기에 대한 상이한 묘사와 기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013년 4월 프랑스 한 보석상에 복면한 20대 2인조 강도가 침입하여 돈과 보석을 훔쳐갔는데요. 그 가게에는 경보기가 있었지만 강도들이 가게를 트는 동안 경보기는 침묵하였습니다. 강도들이 가게 출입문 비번을 미리 알고 들어갔기 때문이었죠. 강도들은 보석상 여주인이 보석상 위에 아파트에 살고 있음을 인지하고 보석상을 들기 전에 먼저 복면하고 여주인이 사는 아파트부터 침입했죠. 그러고는 여주인을 결박하고 그녀에게 무언가 액체를 끼얹고는 보석상 출입문 비번을 말하지 않으면 불을 붙이겠다고 협박, 여주인은 자신의 몸에 휘발유가 끼얹어져 있다고 겁을 먹고 비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에 강도들은 손쉽게 강도질을 할 수 있었죠. 그러나 2014년 초에 프랑스 남부에서 강도들이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는데요. 강도들이 어떻게 잡힌 걸까요? 그것은 그 여주인이 겁을 먹고 강도들에게 비번을 가르쳐 주었을 때 한 강도가 그 여주인의 뺨에 남긴 뽀뽀 자국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은 여주인의 뺨에서 강도의 DNA를 추출하는 데 성공, 결국 강도들을 잡았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강도는 여주인이 강도당했다는 트라우마를 가질까봐 이를 덜가지라고 뽀뽀했다고 밝혔다는데요. 도둑 주제에 오지랖이 넓어 뒷덜미가 잡힌 꼴이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